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우리 동영상 강의를 어차피 이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마지막 동영상 강의하면서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에스카기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워낙 이제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토익 강의는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걸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대면 수업은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학기 남은 기간 동안 반 지나고 이제 반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강의 자료를 다시 올렸어요. 강의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8주에서 14주까지의 그 분량을 한꺼번에 다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교재를 미리 구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토익 부스트 RC라는 그 교재인데,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 챕터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이제 8주차 강의 같은 경우는 챕터 6에 명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프랙티스 테스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은 챕터 6의 명사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루는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이론 설명은 제가 하는 수업 자료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분들은 앞에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챕터 6 맨 마지막에 보시면 프랙티스 테스트가 나오는데, 그쪽 부분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이론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명사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던, 자,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위치만 잡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점수대가 토익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 점수가 아직까지 250점, 300점 밖에 안 된다라는 분들은 무조건 위치만 잡으세요. 위치만 잡으면 일단 500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위치는 우리 첫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가 비워졌는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이 동사 앞에 가로가 비워졌는데 알맞은 형태가 뭐냐를 물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일단 자동차 타동사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웬만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장에서 타동사 이외에 다른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단 타동사를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사 뒤에는 무조건 가로가 비워지면 명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100% 적용되는 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 가로가 비워졌어요. 그러면 동명사 내지는 명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100%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위치를 잡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거는 위치 이외에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명사의 종류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명사의 종류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유인물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시험장에서 이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뭐가 있냐면,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문장 속에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분명히 명사 자리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명사가 한 개가 아니고 너무 긴 게 나온 거예요. 긴 단어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명사를 묶어주는 게 어떻게 묶어주냐면, 주로 명사 앞에는 부정관사 어나 정관사 더나 소유격 같은 한정사라 그래요.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I나 my 같은 거, my나 your 같은 거죠.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 한정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정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꼭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사가 한정사 뒤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외우다 보니까 한정사 바로 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바로 뒤일 수도 있고 몇 칸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자르세요. 자, 잘라가지고 관사가 나왔습니다. 어나 더나 소유격 같은 한정사가 나왔어. 그리고 뒤에 어디서 자르냐면 전치사가 따라 붙거나 접속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pp, ing 같은 거예요. 자, 요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본동사도 괜찮아요. 컴마.
자, 이런 이제 수식 어구 내지는 아예 이제 문장의 성률을 성격을 착 달리 해가지고 문장 구성 성분이 다른 걸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줬을 때 한정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한정사하고 여기 전치사, 접속사, 투, 부정사, PP, ing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끊어주면 이게 단어가 한 개만 들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어가 두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마지막 자리에 한정사 때문에 나오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당연히 뭐가 오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게 와야겠죠.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하고 전치사 사이에 단어가 딱 잘라줬는데 단어가 세 단어가 비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마지막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고 무조건 마지막 자리에요. 마지막 자리에 명사가 오고 앞에는 형용사, 그 앞에는 뭐가 오느냐.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또 이제 부사가 와야겠죠. 그게 그 유명한 부형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순이에요. 이 어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그 어떤 그 팁이란 말이에요. 팁이니까 까먹지 말고 잘 적였다가 문제 풀 때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자, 명사의 종류입니다. 자, 명사의 종류로 넘어가는데, 이 명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만 구분하세요. 자, 이렇게 나눕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자, 어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건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어의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단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중학교 영어처럼 뭐 커피나 밀크나 워터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토익에 나오는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인포메이션하고 정보, 그 다음에 equip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비라는 단어. 요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lugga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화물. 자, 배기지하고 뜻이 같은 거. 요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advice까지 이제 끼어들겠지. 대충 요 정도 단어입니다. 토익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명사는 요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셀 수 있는 명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중요하기로는 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좀 틀리자는 얘기죠. 시험장에서 몇 가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될 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worker라든지 employee, 자, 매니저, 자, 이런 단어들이 다 그냥 셀 수 있는 명사구나. applicant, 지원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만 딱 잡아놓으시면 시험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를 쓰면 안 돼요. 이걸 못 씁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어나 언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표는 쓰시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셀 수 없는 명사는 뒤에 s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복수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 복수는 글자 그대로 그냥 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합시다. 셀 수 있는 명사는 거꾸로 무조건 앞에 어가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혹은 s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만약에 어도 없고 s도 없이 매니저만 썼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어가 들어가거나 뒤에 s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거를 이용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 중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102번인데 가로가 비어졌어. 뒤에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A번에 applicant가 답인지 명사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이것도 명사잖아요. 자, 어떤 게 답이냐를 물었단 말이야.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applicant는 지원자라는 의미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면 당연히 셀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앞에 on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야.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 유형이에요. 반드시 외워뒀다가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테크닉입니다.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가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업 자료 1쪽에 맨 아래쪽에 보세요.
필수 암기. 요거는 이제 형용사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데, 미리 이제, 어차피 지금 이게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 요 개념이 단수, 복수와도 뭔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단수로만 써야 되잖아. 반면에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복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자, 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량 형용사예요. 수량 형용사가, 형용사 파트에서는 형용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자, 4번이죠, 그죠? 수량 형용사. 자, 이게 형용사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는 어떤 걸 다루냐면, 자, 지금 제가 적는 게 many입니다. many, few, a few, 그 다음에 all, other, every란 말이에요. 여섯 가지입니다. 자, 요 단어들은 many나 few나 a few나 all, other, every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냐면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걸 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요거하고 각각 짝을 이루는 단어죠. many하고 짝을 이루는 단어가 much예요. few하고 짝을 이루는 단어가 little입니다. a few는 a little. 거기다가 all은 every란 말이에요. every. other는 another입니다. 자, 여기 every는 여기 every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맨 마지막에 every가 아니고 several 돼요. several.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much, little, a little, every, another 하나가 또 each가 빠졌네요. 그죠? 자, each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each가 들어가고, 이게 마지막이 another가 들어갑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은 짝은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지지만 여기 6개, 여기 6개, 12개입니다. 12개인데 요 단어들은 반드시 단수 명사를 써야 돼요. 소위 셀 수 없는 게 온다라고 하는 건데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 어쨌거나 하여튼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시험장에서 그대로 써먹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형용사 파트에서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둬야 될 게 many나 much가 형용사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many 다음에 가로가 펴졌어. A, B, C, D 중에서 뭐가 답이냐라는 거예요. 복수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번역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much 다음에 가로가 펴졌어. 근데 세 가지 A, B, C는 다 복수 S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S가 없이 단수로 써 있어. 무조건 답이에요.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법인데 형용사에서도 다루는 거고 명사에서도 다루는 문법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장에서 많이 써먹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 풀어야 하는 그 스킬이란 말이에요.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뒤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요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all the visitors to the plant must be aware of the safety, blah blah, at all times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말 뜻이 뭐냐면, 이거는 단어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다 명사들이잖아요. 명사들이니까 어휘를 묻는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방문객들은 어디로 오는 그 공장, 플랜트가 공장이잖아요. 공장으로 오는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must be aware of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에 대해서? 안전 땡땡에 대해서. at all times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문법에서 다 정확하게 다루지 않은 거 아주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다 지웁시다, 이제. 복합명사라고 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복합명사예요.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명사 플러스 명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자꾸 이걸 시험에 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단 요거를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요즘 명사 플러스 명사는 요 형태로 바꿔 쓰려고 그러면 그냥 오브만 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냐면 요 명사입니다. 명사 두 번째 거죠. 뒤에 거 먼저 쓰세요.
오브를 뺍니다. 빼고 명사 첫 번째 게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the door of the car. 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door 문이잖아요. of the car. 그 차의 자동차의 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꿔쓰기 할 때 of를 빼고 door car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쓰고 car door라고 쓰는 거는 괜찮아요. 순서를 바꾼 거죠. of를 빼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쓰면 명사 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 단어 그대로입니다. 영어 단어가 카도가 있다 쳐. 자, 있으면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세요.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자동차 문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에도 영어 단어 순서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명사 명사를 쓰는데 우리말에서는 말이 되는 거야.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명사 명사를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되잖아. 자동차 문. 될 텐데 말이에요. 카도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없앤다 칩시다. 도카라고 칩시다. 도카를 해보니까 문차야. 문차라고 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말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영어에서도. 자, 이 원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가로수에는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safety라는 단어가 또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예요. 북한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01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safety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다시 명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야 된다? 안전 땡땡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말에도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전 땡땡이 돼야 됩니다. wearing이 이제 착용이죠. 안전 착용. 자, 2번은요. B번은 regulation 규정이잖아요. 안전 규정. C번은 안전 목표. D번은 안전 지시, 안전 표시 이 말이에요. 말 되는 거는요. 거기다가 방문객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반드시 방문객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 공장 내에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죠. 안전 규정들이죠. 그거를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safety 다음에 들어가는 이 단어가 자, 이제 바꿉니다. regulation가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합치면 이제 안전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자, 또 이제 단어 선택 문제네요. 그죠? 다 명사들이 나왔으니까 opinion이 보기 A 보세요. opinion, 의견. 보기 B의 distribution이 유통입니다. 분배 내지는 유통. 보기 C번에 있는 estimate이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쓴단 말이에요. 명사로 쓰면 이게 뜻이 뭐냐면 동사로 쓰면 평가하던데 명사로 쓰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견적 정도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operation은 운영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다 명사가 나왔어요. 자, 거기다가 밑줄 친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앞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소유격이 들어간 거, 유월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우리 했습니다. 더 소유격,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가로 다음에 뭐가 전치사 about이 나왔잖아요.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돼?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자, 이거는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다 명사니까. If you'd like to strongly express 돼요. 만약 당신이 would like to가 뭐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강력하게 당신의 땡땡을 표현하고 싶다면이에요. 뭐에 관해서 about the recent change입니다. 최근 변화에 관해서 당신의 땡땡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근 변화에 관한 당신의 뭐를 당연히 의견이겠죠. 의견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답이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you should be at the meeting. 당신은 당연히 어디에 된다? 회의에 나와야 된다. 그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을 잘 보세요. 3번은 우리가 배웠던 이제 문법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3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문장 맨 앞에 육류라는 고기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나오고 나서 가로 다음에 has stayed. has가 동사란 말이에요. 분명히 동사죠. 서서히 땡땡 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요게 동사니까 요거 전체가 명사였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앞에 밑이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유명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명사구나. 명사예요.
고기 땡땡입니다. 고기 땡땡. 명사, 명사. 둘 다 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nsume 동사잖아요. A는 탈락. consumer. 명사, 명사는 됩니다. 고기 소비자.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기 소비자라고 해버리면 뒤에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말 되네, 그죠? 고기 소비자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자, 이거 나중에 따져봅시다. 자, 그 다음에 consuming은 안 돼. ing가 들어가면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탈락이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고기 소비. 둘 중에 답이 나와야 돼. 자, 번역을 해보니까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고기 소비자도 늘어날 수 있고 고기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될 것 같은데 뭐가 답이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명사 구조입니다. 복합 명사 구조에서는 문법적인 역할은 첫 번째 명사가 아니고 두 번째 명사가 문법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명사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컨슈머가 이게 소비자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셀 수 있는 명사죠. 사람마다 기억하란 말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앞에 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섬션은 소비라는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여기 답이 아니라고 한 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고기 소비라는 뜻이 답이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육류 소비라는 뜻이에요. 답은 당연히 네 번째에 있는 컨섬션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미저 관저 extensive 땡땡 as a manager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미스 관의 아주 그 포괄적인 아니면 아주 엄청난 땡땡입니다. 가로는 as a manager, 그것도 매니저로서의 가로는 enable her, 그녀로 하여금 뭘 하게 가능하게 하냐면 to find a better job,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해외 지점에서. 자, 이번에는 뭘 봐야 되냐면 4번에서 미즈 관, 즉 S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간 걸로 봐서는 이게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소유격 나왔어. 그럼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됩니다. 더 소유격. 자, 거기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as가 뭐뭐로서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거예요.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러면 맨 마지막 자리 이 자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미스 관스 다음에 두 단어가 비었는데 이게 extensive가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뭘라는 얘기예요. 형용사예요, 이게. 이 사람의 아주 포괄적인 땡땡은 이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는 단어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자, 답은 당연히 A번이 되겠죠, 그죠? experience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약간만 바꿔줍시다. 바꿔주는 게, 문장의 주어가 Ms. Kwan's extensive experience가 A가 주어란 말이에요. 경험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동사가 enable이 아니고 enable 다음에 s까지 들어가야 돼요. enable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것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답은 당연히 A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다 이제 명사들이에요. 다 명사들이니까 단어 선택입니다. after years of 가로입니다. 자, 당연히 명사 와야겠죠. 자, 가로하는 수년간의 가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투헐샵이라는 게 들어갔네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after years of experience, 수년간의 경험입니다. after years of effort, 수년간의 노력입니다. after years of dedication, 수년간의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after years of experiment, 수년간의 실험. 다 말이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명사를 하나 고르는데 다 명사에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번역도 다 돼. 근데 갑자기 지금 답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답을 고르는 거냐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봅시다.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요거예요. 원래 after years, 자, 이거 5번입니다. years of 가로 명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to her job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전치사 to가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든 문법을 묻는 문제든 단어를 묻는 문제든 가로 다음에 빈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전치사가 들어갔으면 이게 100% 힌트예요. 이게 힌트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 단어들을 잘 봤을 때,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앞에 있는 동사가 예를 is dedicated가 나왔어. 이거 형용사란 말이에요. is dedicated. 이게 형용사고 뒤에 to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to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앞 단어가 원래 외울 때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수구는
is dedicated to라고 외웠지만 이 단어를 명사나 동사로 바꾸더라도 전치사 to는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raduate 다음에는 from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graduation이라는 명사 다음에도 from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dedication이 답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헌신이죠. 그녀의 직장에 수년간 헌신한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년간 헌신한 이후에 미즈 노먼이라는 사람은 was finally 마침내 promoted 승진을 했습니다. 어디로? assistant manager 자리로 승진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1차 시는 여기까지만 일단 문제 해둡시다. 2차 시에서 다시 나머지 문제들 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